여러분, 무협지 좋아하시죠? 긴 검을 차고 옷자락을 휘날리며 달밤에 담장을 넘나드는 그런 무사의 모습에서 우린 낭만자객이란 이 단어를 떠올리는데요. 그런 무협지의 추억, 낭만자객의 모습을 조각으로 형상화한 이선규 작가를 문화유에서 만나봤습니다. 독특한 분위기의 형상들, 무협소설 속 낭만자객들이 전시회장을 장식하고 있다.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러면은 제가 생각하던 주인공들, 인물들이 또 어딘가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상들을 계속 하죠. 상상 속 낭만자객을 현실에서 만나는 작업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즐겁다는 신세대 작가가 있다. 열정과 몰입으로 낭만자객의 세상을 넘나드는 이선규 작가를 만나본다. 전시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무더위 속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이선규 씨. 올해 29, 신세대 젊은 작가인 그의 이력은 독특하다. 조각을 전공한 미술학도이자 무협소설을 쓰는 소설가인 것이다. 제가 인터넷에 광신번뇌라는 소설을 쓰면서 그 안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조연들, 특히 광풍이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으로서 주로 검을 쓰고 강한 역동적인 동작을 많이 연출하게 되는데 그런 인물들을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시회의 주인공들은 모두 무사. 무협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인물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 눈앞으로 데리고 온 것이다. 물론 시행착오도 많았다. 옷자락을 휘날리며 날아오르는 무사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해낼까? 재료 선정에도 고민이 컸다. 이 재료는 이제 한지인데 다른 재료들로는 이 무사들이 독토가 휘날리는 이런 역동적인 효과를 내는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한지만큼 적합한 재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 작품들 보니까 색깔을 안 쓰시네요. 처음에 만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색깔을 잘 못 다루기도 하지만 만화적인 느낌이 주는 그런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흰색과 검은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낭만자객 하나가 호련히 나타날 것 같은 한밤중.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오늘도 귀가가 늦었다. 혼자 원룸에 사는 선규 씨가 집에 돌아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바로 무협소설을 연재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보는 것이다. 전시회 준비에 바빠 연재하던 소설은 잠시 중단이 되었지만 그에게 소설은 작품을 이어가는 매개다. 입체를 만들 때는 소설의 그 캐릭터당의 성격들이 이런 어떤 성격들이 있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분명히 입체를 할 때 좀 더 도움이 주는 부분들이 있고 소설을 쓸 때는 이제 입체 미술이 이제 사실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거기에 빠져들고 몰입해서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감정을 이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소극적이던 어린 시절. 그는 만화 그리기가 유일한 낙인 내성적인 소년이었다. 그리고 군대 시절 시작한 무협소설 습작이 작품 활동의 밑그림이 된 것이다. 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원룸을 구할 돈으로 이제 작업실을 잡아서 거기서 이제 숙식을 다 해결하면서 만들었던 작품들이라서 좀 더 애착이 가고 기억에 많이 남죠. 어때? 그때 좋은 작품도 많이 나왔어요? 그냥 좋은 작품들은 안 나왔는데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감사할 줄 알고 작업을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이 없었으면 아마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며칠 후 드디어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다.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작업을 이어가는 젊은 작가 8명 중 하나로 선정돼 개인전에 초대됐다. 단체전은 여러 번 참여했지만 개인전은 이번이 처음. 예술가로서 아주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다. 작품을 걸고 배치하는 작업은 친구들과 함께 손수한다. 내색은 않지만 무척 가슴이 설레는 것도 사실. 그의 작품 활동이 소극적인 어린 시절에서 출발한 만큼 이번 개인전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개인전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공간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정세용 씨도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 8인의 젊은 작가 릴레이전에 세 번째로 초대한 이번 작품에 대해 관객들이 보일 반응도 사뭇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선에서 이 면의 정중앙을 딱 잡아가지고 좀 되겠네. 현실엔 없는 무사라는 캐릭터가 주는 참신함도 클 것이라는 예상인데. 그래, 그 정도 하고 이거를 여기 이선규 씨가 소설과 연계해 흥미롭게 작업을 이어간다는 점에서도 앞으로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뭐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어떤 만화를 만들듯이 이 친구는 또 한국 특유의 어떤 그런 무협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연재를 하고 그게 나온 주인공들을 자기가 재창조를 하면서 이 입체로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지만 소설 속에 이 주인공들을 계속 이렇게 실물과 그 다음에 글로서 계속 창조하는 그런 과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다른 젊은 작가들 좀 다른 어떤 재밌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작품 전시에서부터 조명 세팅까지 손수 진행한 준비 작업이 마무리됐다. 그리고 소설 속 낭만 자객은 입체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났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영웅뿐 아니라 신과 거래한 악당이 모두 생명력을 얻어 전시회장을 활기치는 것이다. 사옹이라는 캐릭터는 주인공 광풍의 아버지이자 소설상 가장 강력한 악인이며 신과 계약해서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의 이름은 광풍이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소설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고마운 캐릭터이기도 하고 이 광풍의 캐릭터가 괴팍하고 호탕하고 또 시원한 성격들이 거침없는 이런 성격들이 제 실제 성격과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닮고 싶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러운 멋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장에 손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한다. 가깝게 지내는 친구와 미술을 전공하는 후배들, 그리고 방천시장 내 주민들이 첫 손님들이다. 시간당 다른 흐름으로 집에 있는 꾸준히 하고 꼼꼼하고 또 매일 학교에 나와서 작업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은 그냥 소설 속에 나와 있는 뭐 광풍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걸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 자기만의 이런 색깔하고 이런 게 되게 강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느낌이 확 오고
평소 잘 하지 않는 작업이라 가지고 다른 작가들이 그래가지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수박까지 쪼개 나눠주는 주민들 덕분에 여름 한낮의 더위를 잠시 식혀가는 시간이다. 작가가 유년 시절에 만화를 또 많이 또 마음속에 그려있는 그런 작품을 지금 표출을 하셔갖고 아주 인상적입니다. 손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기분 좋고 후배들도 오랜만에 봐서 좋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앞으로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분들 생각해서라도 더 좋은 작품 길게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선규 씨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소설에 몰두하는 시간. 고여있던 본물이 터져나오듯 문장들이 술술 쏟아져 나온다. 고치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열띤 작업이 이어지는데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정통 무협이 아닌 제 나름대로 해석한 세계관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소설을 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새로운 글을 창조해낸다는 거, 이런 건 분명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선규 작가의 생애 첫 개인전이 열린 그 주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어머 왔다. 아버지하고 별로 안 친하나? 아버지와도 반가운 포옹. 어릴 적부터 유달리 만화 좋아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많이 걱정했었다. 그런 만큼 아들의 첫 개인전이 누구보다 뿌듯할 수밖에 없다.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작품명도 안 했으면 좋겠다. 뭘 주제로 만들었는지 그래도 아들을 위해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 아들의 재능을 일찍 알아보고 뒷받침해준 어머니도 감개무량이다. 뿌듯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항상 이렇게 작품 전시회를 통해 갖고 한 번씩 부모님한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독특한 그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나중에 가면 좀 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 선규 씨가 앞으로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많은 격려를 해주고 싶다. 근데 진짜로 필요한 사람 아버지의 적극적인 조언이 계속 이어지는데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다면 요즘은 3D 촬영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예술도 한 분야에만 좀 묶어놓지 말고 신세대답게 조금 인터넷에서 그 공간을 무한한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게 좀. 솔직히 아들이 안정적인 길을 가기를 원했던 적도 있었다. 어릴 때도 만화 그리는 거 사람 이렇게 할머니 앉혀놓고 똑같이 할머니 그리고 막 이렇게 그때부터 끼를 많이 보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안 키우려고 뭐 학원 이런 데도 거의 뭐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지 스스로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작품 전시회까지 이래 하는 걸 보면 진짜 소질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뿌듯해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예술 작업을 할 테니까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시내 한복판에 있는 서점을 찾은 선규 씨. 무협소설 코너 앞에서 발길이 딱 멈췄다. 따로 소설을 배운 적이 없는 선규 씨에게는 무협소설을 읽는 것 자체가 공부이기도 하다. 좀 유명하신 분들 소설 같은 경우에는 문장력 같은 것도 도움이 되게 되고, 또 무협 같은 경우에는 단어 같은 것들, 용어 같은 것들이 생소한 게 어떻게 보면 많기 때문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죠. 소설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습작을 하는 편인데 선규 씨 서점 한쪽에 자리를 잡더니 휴대전화를 꺼내든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설 습작을 하는 것도 이미 오랜 버릇. 이렇게 쓴 것이 그대로 초고가 될 때도 있다. 제가 좀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핸드폰에 이렇게 확실히 적어 놓으면은 분명히 확실히 도움이 되죠. 쓰려고 마음먹었을 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건 아니니까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어 놓는 게 꼭 필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세대 예술가 성규 씨가 가던 길을 멈추고 뭔가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시간들이 그에게는 소극적인 어린 시절을 벗어나 마음의 키가 성큼 커진 스스로와 대면하는 일이기도 하다. 무사들의 세상보다 현저히 바쁘게 돌아가는 지금의 사회들이 무사들이 사는 것처럼 조금 더 단순하고 낭만적인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소설을 쓰고 있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낭만자객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작업이다. 달빛 아래 은빛 검을 들고 긴 옷자락을 휘날리며 오늘도 상상 속 무사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던진다. 우리가 잃어버린 낭만과 순수함을 상기시키며 그의 낭만자객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네, 젊은 작가의 참신한 시도에서 우리 지역 문화계의 밝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근현대 미술계의 거장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죠. 박수건, 이중섭 화백의 작품 세계와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문화계 소식 모아보았습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박수근, 이중섭 화백의 작품이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정을 지녔던 두 화가는 당시 삶의 모습을 개성 있는 화풍으로 담아냈는데요. 박수근, 이중섭 화백의 작품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번 전시는 이 두 작가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았다는 것을 넘어서 사실 두 작가들의 어떤 성장 배경 혹은 작가적 기질,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고 그것들이 똑같아서 유교동란이라는 상황을 거치면서 어떤 한국의 어떤 현대적인 미의식이 어떤 식으로 다르게 구현됐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950년대 중반의 빨래터. 주변의 평범한 인물을 자신만의 구도와 기법으로 그려낸 작가 박수근은 가장 한국적인 화가라고도 불리는데요. 생활 속의 여인과 풍경을 즐겨 그렸던 그의 작품 속에서 애정 어린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스케치 속 선명히 보이는 지우개 자국에서는 그림을 대하던 작가의 태도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의 기량을 충분히 갖춘 다음에서도 마치 처음 시작하는 마음처럼 항상 새롭게 대상을 관찰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과 역사를 대표하는 모습이 된 그림들.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전, 아름다운 열정 박수근, 이중섭전. 9월 8일까지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버머 아트스트리트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열린 예술장터를 마련했습니다. 유난히 더운 내구에서 색다른 피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는 지역의 예술가들이 준비한 신나는 체험들과 물을 테마로 한 시원한 전시, 예술작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아트마켓이 열리고 있고요. 오후 12시에서 1시, 6시부터 8시까지는 시민들을 위한 미니 콘서트도 펼쳐집니다. 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그냥 보시면 돼요. 가볍게 보시고
옆에 준비되어 있는 마켓 혹은 저희 이제 기획되어 있는 음악회라든지 가볍게 보시고 즐기시면서 어린아이 이제 손잡고 나오셔서 그냥 산책한다는 생각으로 데이트 하신다는 생각으로 가족들과 이제 친구들, 연인들과 함께 나오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범어 아트스트리트 열린 예술장터 범어는 오늘까지 진행되니 서두르시고요. 기획 전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콘서트 밴드가 대구를 찾습니다. 2013 전국 우수 콘서트 밴드 페스티벌. 1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의 대표적인 여름축제인데요. 올해는 해병대, 육군과 해군 군악대를 비롯한 7개 팀이 클래식 명곡과 가요, 영화, 음악 등을 연주합니다. 시원한 여름밤을 선사할 축제. 오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저녁 8시 포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전국 우수 콘서트 밴드와 함께 하시죠.